글 읽고 책 보고 그림 보는 화가 경영학자 채널입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플랫폼 경제학 세 번째입니다. 오늘은 Winner takes it all 그리고 나는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 다 알고 있다. 이 두 개의 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글은 Winner takes it all 승자 독식이란 말이죠. 플랫폼 경제에서는 가장 우월한 기업이 모든 시장을 차지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 글은 2025년 6월 17일 작성되었습니다. 많은 사용자가 모여 서로 소통하고 거래하며 활동을 공유하는 시설을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오프라인의 플랫폼으로는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모여드는 시장, 혹은 열차를 타고 내리는 역의 플랫폼 같은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거래와 소통을 하는 비용과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의 플랫폼은 무한히 커질 수는 없습니다. 플랫폼이 지나치게 커져서 사용자가 너무 많이 몰리게 되면 사용자의 불편이 커지고 거래와 소통의 비용이 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프라인 플랫폼은 집중과 분산의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온라인의 디지털 플랫폼은 규모가 아무리 커지고 사용자가 아무리 많아져도 붐비지 않고 소통과 거래를 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사이버 공간에는 거리가 없으니까 10억의 사용자가 있어도 모두 하나의 점 위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디지털 플랫폼은 규모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하나의 플랫폼을 세상 모든 사람과 함께 이용함으로써 더 낮은 비용, 더 효과적인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더 큰 효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네트워크에 있음으로써 발생하는 효용 증가 효과를 네트워크 효과라고 합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용하는 카카오톡에서 얻는 효용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공적인 디지털 플랫폼은 빠르게 사용자가 증가하게 됩니다. 사용자가 증가할수록 네트워크 효과 때문에 가속적으로 사용자가 증가하게 됩니다. 사용자가 증가하면 서비스의 평균 비용이 감소하는 규모의 경제 효과가 발생하며 더 강력한 경쟁력을 갖게 됩니다. 네트워크 효과와 규모의 경제 효과로 성공적인 플랫폼 기업은 창업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빠른 시간 안에 세계 시장을 지배하는 독과점 기업이 됩니다. 기업 합병을 통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시장을 독점하게 되는 것을 자연 독점이라고 하는데 플랫폼 기업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인수합병에 의한 것이든 자연스러운 것이든 독점 기업은 결국 스스로의 이익 증가를 위해 소비자나 사용자의 효익을 줄이는 행동에 나서게 됩니다. 독점적 플랫폼 사이를 오가며 생활을 영위해가는 현대인들에게는 각 플랫폼 기업이 스스로의 수익을 증가시키기 위해 사용자의 활동에 끼어들어 관여하는 것이 일상적인 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책의 제목은 Modern Monopolies, 현대의 독점 기업이라는 뜻입니다. 과거의 독점 기업과 현대 독점 기업은 그 성격이 매우 다릅니다. 바로 플랫폼 기업, 네트워크 효과 같은 것들 때문입니다. 저자는 알렉스 모아젯, 니콜라스 존슨이며 부제로서는 What it takes to dominate the 21st century economy. 21세기의 경제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무엇이 필요한가, 즉 21세기의 독점 기업은 어떤 성격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플랫폼 기업이 독점 기업이 되는 경제적 논리를 현대의 독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이 없다면 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효용을 얻고 있지만 플랫폼 기업의 독점력이 강화되면서 소비자의 효익은 그만큼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두 번째 글은 나는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 다 알고 있다 입니다. 좀 무시무시한 제목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글은 2025년 6월 19일 작성되었습니다. 오늘 제목은 참 무서운 말입니다. 인간의 존엄이 걸린 말입니다. 누군가 나의 행동을 24시간 감시하고 사소한 행동거지 하나마저 알고 기록하고 있다면 우리는 자유를 완전히 박탈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시당하고 자유 없는 인간의 존엄이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수많은 디지털 플랫폼 사이를 오가며 생활을 영위해가는 우리는 자진해서 감시를 당하며 인간 존엄의 보루로 여겨지는 개인정보를 플랫폼에 제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딜레마입니다. 목적에 최적화된 소통과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의 편익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디지털 이전 시대의 원시 생활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플랫폼의 편익을 얻기 위해서는 그들의 감시를 허락하고 나의 개인정보를 기꺼이 제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사용자가 24시간 만들어내어 플랫폼에 제공하는 개인정보 데이터는 플랫폼이 존재하는 이유이며 플랫폼이 돌아가도록 하는 원동력이며 플랫폼이 제공하는 편익의 원재료가 됩니다. 플랫폼에서 필요한 편익을 얻고 있는 한 나의 개인정보가 수집되고 저장되어 분석되는 것을 허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개인정보가 수집되고 축적된다고 해도 그것이 각 사용자와 직접 연결되지 않은 채 최적의 소통과 거래를 만들어내는 데만 이용된다면 그리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플랫폼 회사의 이익 증대를 위해 각 사용자의 행동을 은밀히 조정하는 데 개인정보가 이용된다면 개탄할 일입니다. 그러나 그 엄청난 양의 빅데이터가 어떻게 이용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도 없습니다. 플랫폼 회사들은 보다 많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IoT, 사물인터넷 기기 기술을 개발해 냅니다. 이미 개발된 구글 안경 같은 것이 좋은 예입니다. 구글 안경을 쓰고 보면 AI가 보이는 모든 것을 설명해 줍니다. 결국 나의 눈길은 구글의 입장에서는 참 값진 개인정보가 됩니다. 구글 안경은 말합니다. 나는 내가 뭘 보는지 다 알고 있다. 아직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것이 다행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책의 제목은 An Ugly Truth, 추한 진실, 페이스북의 추한 진실입니다. 저자는 시라 프랭켈, 세실리아 강 두 사람 다 모두 기술 쪽 분야의 기자들입니다. 부제로서는 Inside Facebook's Battle for Domination. 어떤 의미에서 페이스북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 집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권력은 바로 사용자들의 개인정보, 가장 많은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개인정보를 둘러싼 전투와도 같은, 전쟁과도 같은 페이스북의 사실들을 추적 조사하였습니다. 이 책은 페이스북의 바뀐 이름인 메타라는 기업이 숨기고 싶은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숨기고 싶은 것이 있지만 더 크고 강해질수록 숨기고 싶은 것이 많아집니다. 세상 모든 사람의 개인정보가 이 기업의 원자재이며 원동력, 자산이자 제품인 페이스북에서 가장 숨기고 싶은 진실은 자신들이 세상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이용하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채널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